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산정 오류로 5년 동안 23억여 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경남은행에 기관 경고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고객 대출에 더 많은 이자를 부과했던 경남은행은 임직원 대출엔 우대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은행이 부당하게 챙긴 대출이자는 지난 5년 동안 만여 건, 금액으론 23억 6천만 원입니다. 가계자금을 대출할 때 직원이 신청인의 연소득을 적게 입력하거나 누락하는 방법으로 대출이자를 과다 부과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측의 이런 잘못에도 은행법에 뚜렷한 제재 근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하다 1년이 지나서야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제재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경남은행은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 테스트를 형식적으로 실시해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객 대출엔 더 많은 이자를 받았던 경남은행은 임직원 대출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느슨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해 대출할 경우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하지만 우대금리를 적용해 지난 12년간 1,900억 원을 부당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경징계인 기간 경고를 내리고 임원 3명에겐 주의적 경고를, 직원 13명에겐 감봉과 견책에 상당하는 인사상 조치를 내릴 것을 조치했습니다. 경남은행은 금감원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이번 주말 단풍놀이 계획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한 그루를 소개합니다. 천연기념물로 수령이 800년이 넘는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단풍이 절정인 함양 괴간산 자락의 한 마을. 높이 38m에 둘레가 9m에 달하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우뚝 섰습니다. 천연기념물 제406호 운곡리 은행나무입니다. 행여나 잎이 떨어져 버릴까 서둘러 고향 마을을 찾은 아빠와 딸은 노란 은행나무 아래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계절마다도 색깔이 다르고 이제 초록색일 때도 이쁘고 노란색일 때도 이쁘고 특히 떨어질 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은행나무는 우리 동네 우리 사람들하고는 그냥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받들어 모시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한 몸이에요. 수령이 800년이 넘은 은행나무는 곧 마을의 역사이자 상징입니다. 운곡리는 그래서 은행정 또는 은행마을로 불립니다. 신이 곡을 하고 울고 내려오고 그랬더라케요. 이 나무를 벨라쿠니까. 마당에서 콩을 까는 할머니, 조는 고양이까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낮은 돌담도 은행마을의 볼거리입니다.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들여다보길 수 있게끔 높게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산골의 늦가을 풍경과 어우러진 운곡리 은행나무가 가을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아시아 3대 요트 대회인 통영 이순신 장군배 국제 요트 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바닷바람 타고 가을 바다를 질주하는 요트 대회, 부정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요트들이 바다를 가르며 뻗어나갑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선수들의 몸놀림이 분주해지고 바람을 가득하는 돛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자 요트의 속도도 더욱 빨라집니다. 돛을 펴고 접어 방향을 전환하는 ORC 요트. 바람의 힘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최고 시속 37km까지 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치가 있기 때문에 경기하면서 지루하지도 않고 다른 배들하고 같이 가면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경기 코스인 것 같습니다. 차이나컵, 킹스컵과 더불어 아시아 3대 요트 대회로 불리는 통영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 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통영 한산도와 욕지도 인근에서 사흘간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엔 우리나라를 포함해 10개국 600여 명 90여 척이 출전했습니다. 대형 요트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선상 투어와 어린이 요트 대회 같이 관람객을 위한 체험 이벤트도 있습니다. 요트를 인연으로 아시아 청소년들의 교류의 장도 마련됐습니다.
중국에 있는 유소년 팀이라든지 저희 유소년 팀 그리고 서로 상호 간의 교류를 좀 하고 싶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마 이번 대회에 또 MOU를 체결을 할 것 같습니다. 통영에 모인 세계 각국의 요트들이 깊어가는 가을 바다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에 따라 경남에서도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온 학교들이 2025년부터 경남에서만 학생을 모집해야 합니다. 도내 전국 단위 모집 고등학교는 거창고와 고성중학고, 남해 제1고, 의령고, 창녕 옥야고, 함안고, 하동고 등 18개 학교로 모두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한편 외고 폐지에 해당하는 도내 경남외고와 김해외고를 비롯한 전국외고 학부모연합회는 정부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경남 지역 시험장들에 대한 지진 대비 안전 점검을 마쳤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수능 시험장인 103개 학교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진 발생에 대비해 창녕과 밀양, 김해, 양산 등 4개 지역에 모두 12곳의 예비 시험장이 별도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수능 전날 포항 지역에 진도 5.4의 지진이 발생해 사상 최초로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바 있습니다. 진주대첩 기념사업회와 국방부가 오늘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남강야외공연장에서 제9회 진주대첩제를 열었습니다. 1차 진주성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2차 전투에서 희생된 7만 영령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열리는 이 행사는 전난, 평화, 통일을 주제로 1부에선 기념식이 진행됐고 2부에선 공군교육사령부 의장대와 청소년 동아리 축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사천시와 한국예총 사천시 지회가 오늘 저녁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합동 전시회 개막식을 시작으로 제10회 사천예술제를 사흘 동안 엽니다. 내일은 음악협회가 주최하는 사천 팝스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지며 모레는 인기가수와 사천연예협회 악단, 사천국악협회 합동 공연이 무료로 열립니다. 오늘 오후 1시 57분쯤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장에서 운행 중이던 관람용 미니 차량이 넘어져 5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얼굴과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커브길을 회전하던 미니 차량의 뒷부분이 넘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가 오늘 남명학관 남명홀에서 남명학 신진 연구자 발굴을 위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유인태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이터를 이용한 덕천서원 원색록 연구를, 민혜영 경상대 한문학과 강사는 연경제 성애웅의 홍범 이해를 발표했습니다. 또 김종구 남명학연구원 사무국장은 은구지사의 꿈의 기능과 그 의미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장경 판각 성지 보존회가 오늘 남해유배문학관에서 대장경과 일연 그리고 남해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정학 대구교육박물관장의 일연 선사로 8만 대장경을 본다라는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남해에 설치된 분사남해 대장도감과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 그리고 8만 대장경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진주시가 장난감 은행이 없는 13개 면과 7개 동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장난감 은행을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33인승 중형버스를 개조한 장난감 은행은 진성면 사무소 주차장을 시작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면과 동 지역을 돌며 운영됩니다. 대여 기간은 최대 2주, 대여 수량은 2점이며 기존 회원이 아니더라도 신규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장난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제4회 찾고 사랑 티움 문화 행사가 야생차 시베지 하동 화계 동천 차밭에서 오늘부터 10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행사는 찾꽃 앞에 놓는다를 주제로 찾꽃과 차열매를 그리는 미술인 팸투어와 하동 지역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생대회,
착권 문화 교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